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미장원, 오늘도 김 PB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시세판이 빨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증시 흐름과는 다르게 빅테크 위주의 약세로 마감된 미국 증시였습니다. S&P 500은 0.52%, 나스닥 1.21%, 다우지수 0.3%로 기술주 중심의 약세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기술주 위주로 약세가 나온 적이 거의 드물었는데 그간 너무나 많이 상승해왔던 탓에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고 다음 달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파월의 발언도 시장에서 유의 깊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장 고점 수준의 심각한 과열이었던 건 맞지만 아직 확실한 하방 전환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며칠 더 주가의 동향을 봐야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을 끌고 간 거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 두 종목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AI 쪽으로 몰고 가고 전기차로 몰고 가고 했었는데 어제 엔비디아, AMD 같이 좀 밀렸죠? 예, 맞습니다. AMD는 그간 크게 상승한 부분을 반납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간 AMD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과열 신호가 차트에서 포착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약세 전환 시도 중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나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수급이 강했던 엔비디아가 1.7% 하락하면서 가장 방어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AMD 계속적으로 좋았고 테슬라도 좋았었는데 어제 5%가 빠졌어요. 이유가 있죠?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즈라는 이제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가 너무 오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보이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 의견으로 하향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했더라도 목표 주가는 오히려 기존 22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이슈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장 약세 그리고 고평가 우려감 여러 다양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테슬라 주식 쪽에서 큰 하락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주식 중에서는 가장 옵션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간 차트상으로 과열 신호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었고 옵션 투기 자금 쪽이 미국 증시에서 점진적으로 빠져나와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 시도들이 보이면서 테슬라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까지 5% 이렇게 밀렸고요. 반도체 쪽을 좀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2.6% 밀렸잖아요. 특히 인텔이 6%나 빠지고 우리나라 관련 많은 마이크론도 좀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 내외로 밀렸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한국도 어쨌든 반도체 중심의 어떤 증시를 이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뭔가 이 반도체 지수의 약세에 한국 증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고평가 우려감이 제일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그간 AI에 대한 관심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던 상황이고 그 수혜를 엔비디아가 보면서 덩달아서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엔비디아 따라서 함께 상승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간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고 조정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주가의 동향을 한번 관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반도체 주식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비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업계 한 30년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떤 때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보다 선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먼저 이렇게 좀 밀리면서 오히려 더 밀려 내려가는 미국 모습이 좀 연출된 것도 같은데요. 오늘도 좀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에너지 관련주를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 어제 좀 괜찮았어요. 네, 에너지와 기술주는 약간 빅데이터 트렌드상으로 물과 기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트렌드상으로 두 종목의 성격이 완전 반대 성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아무튼 투자자들은 에너지와 기술주를 동시에 보유하기보단 한쪽에 쏠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실적 악화로 에너지주가 굉장히 좀 많이 약세였는데 여기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간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AI 그리고 전기차 이쪽이 뭐 화두였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계속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파월 의장이 의회 가서도 뭐 금리 인상 가능성 아직도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예, 맞습니다. 파월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보였고요. 목표 물가인 2%를 잡기까지는 아직 너무 멀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파월의 발언을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 사실 파월이 시장 거의 데이터랑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주 느끼는데 물가가 지금 현재 잡혀가는 추세로 보면 현재 금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1, 2년 사이에 2%까지는 저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파월은 좀 더 강한 긴축을 원하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다 보니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패드 워치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 기준금리 인상 발표일이 7월 26일인데 그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올라와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참 위험 자산을 살지 안전 자산을 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또 데이터로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선호했고 지금도 그쪽으로 자금이 최근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근 몇 달 동안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펀드 자금 쪽들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사이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최근 AI를 이용한 투자나 알고리즘 투자,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주가가 쏠리고 뭐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이런 현상들이 잦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릴 때는 무섭게 떨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이 올랐는데 방향성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생기면 대응할 새도 없이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 자산에 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달러와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높이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알고리즘 관련돼서는 최근에 AI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정도로 최근에 핫하지만은 이쪽 금융 시장에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트레이딩 이거는 벌써 역사가 상당히 깊거든요. 최근에 점점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고 기계에 의존하는 기계식 프로그램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더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조금 주의를 해 보시고요.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 5천 원을 지금 밑으로 하향 돌파 하냐 마냐 했는데 어느덧 3만 불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변화무쌍한 변동성을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계속 단기 디커플링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여전히 급등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6% 그리고 이더리움은 5% 수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예상외로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에이다가 6%, 도지코인은 4%, 솔라나 3% 상승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1.8%, 트론은 2%대 24시간 동안 상승을 하면서 약상승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000달러를 강하게 뚫고 난 이후에 숨 고르게 할 새도 없이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 투자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옵션 투자금도 상승세인 상황이거든요. 즉 선물 매수가 아니라 어떤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것들의 투기 자금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그간 미국 증시도 현물 매수보다는 파생 상품 매수세의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올 만한 파생 상품 매수세는 사실 미국 증시 쪽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29,000달러에서 3만 달러대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전저점을 하방 돌파할 시도가 굉장히 이제 저는 클 거라고 보거든요. 한 15K 밑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이제 이 부근에서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강할 정도로 수급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유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년 내 역대 최대 수준인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채굴자들이 이렇게 항상 많은 출금을 할 때는 늘 얼마 안 가서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조정이 오는 경우가 잦았다는 겁니다. 채굴자들은 이제 채굴자들의 특성상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시장의 경험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버블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가장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서 이제 지갑에 자금이 이탈될 때 이렇게 이제 포착이 되는 걸로 보이고 주요 고점 징후의 신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불대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말이죠. 이게 위험 자산입니까? 안전 자산입니까? 아니면 대체 자산입니까? 안전자산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사람들이 한창 이제 비트코인이 뜨거울 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내지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금융 데이터나 경제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통화량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식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떨어질 때는 더더욱 민감한 상황인데 그렇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경제랑 동행한다, 내지는 그러니까 경제를 선행한다, 내지는 뭐 동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자산은 절대 아니고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대체 자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선물이나 옵션 쪽 자금들이 이렇게 쏠리면서 뭔가 비트코인하고 지금 나스닥하고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대체 자산 느낌이나 내지는 대체 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험 자산, 강력한 위험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나스닥하고 동행을 하고 있고 이제 뭔가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때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긴축이 오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위험 자산일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비해서 뭔가 주식의 레버리지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